안녕하세요. 쓰는 요희, 읽는 범위 책방기희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해를 거듭할수록 아무 탈 없이 무사한 날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책방희희가 24번째로 준비한 책이자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책은 와이즈베리에서 출간하고 알랭드 보통 인생학교에서 펴낸 평온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불안과 혼란 속에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에 이르는 더 좋은 방법은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든 경험을 찬찬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밑에 놓인 나의 진짜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밝혀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말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삶은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죠. 저자는 관계를 남녀 관계와 타인의 관계라는 두 가지 틀을 놓고 살펴보는데요. 먼저 남녀 관계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낭만주의적 사랑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요소, 바로 기대 말이다. 사랑과 관련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대다. 누군가와 만날 때는 어느 정도 끊임없이 오해하고 오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상이라고 간주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하든 앙심을 품거나 놀라지 않게 된다. 저자는 책 서두에서부터 누구나 알고 보면 깊숙한 문제가 있고 함께 살기가 힘든 사람이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직 잘 모르는 사람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머와 풍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73페이지입니다. 남들이 의도치 않게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꽤 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남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얼마나 명랑하고 강건한 모습을 잘 꾸며내는지 자기 자신은 잘 모를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사춘기 때 새 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그렇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얼마나 멍들어 있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인지 그들은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상태인지 모르고 알 방도도 없는 탓이다. 어쩌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곧 예절이라 여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일간, 수주간, 수년간 이런 실금들이 쌓이고 쌓여 자기도 모르게 약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의 말처럼 인간의 본선과 약점을 알고 나면 왜 이따금 우리가 어이없이 갑자기 폭발해서 보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의 동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에 자연스레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시각, 소리, 공간, 스킨십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외적인 것이 우리의 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누군가는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을 보며 고요한 만족감과 희열을 느낀다. 초저녁 무렵 공원이나 해안가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몇몇 순간에 자신이 보는 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강렬히 느낀다. 광활한 자연 풍경이나 단정하게 잘 가꿔진 정원을 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듣는 것은 어떨까요? 139페이지입니다. 자장가의 놀라운 점은 우리에게 평온한 기분을 주는 것이 그 가사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기는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말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이해의 존재가 되기 훨씬 이전에 소리의 특징에 반응하는 음률적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익숙하고 아늑한 공간이나 따뜻한 포옹 등 우리가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불안이란 감정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단지 임시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172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는 줄기차게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요인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존재의 근본적 구조상 뼛속까지 자주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해변에서도 눈부신 집에서도 회사를 팔고 나서도 그 누구의 품에 안겨도 아무리 자주 대비책을 쓰더라도 불안은 남을 것이다. 불안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삶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175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인정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 불안한 기분은 내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짐을 벗어놓아야 한다. 결코 자기 자신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터놓는 것보다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 다만 우리는 다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불안을 웃어넘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웃음은 그동안 혼자만 감당해내던 괴로움을 농담이라는 잘 다듬어진 사회적 공식에 따라 안도감의 형태로 적극 표출하는 방법이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형태의 불안이든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며 웃어넘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도 피상적 위로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던지는 저자의 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좀 더 평온하고 차분해진다는 것은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저 우리 삶의 진짜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더 좋은 마음 상태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날실과 시실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놓은 테피스트리처럼 고난과 행복, 불안과 평온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채로웠던 지난 날들에 감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평온하게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책방 히히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020년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진행범위 작가 유희 책방 히히였습니다. 감사합니다.